북미 정상회담 일정이 확정된 가운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 폐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의 발표 후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에서 미국의 민간 투자를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달 뒤에 북미 회담에서 빅딜이 이루어질지 주목이 되는데요. 관련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민 교수님, 일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발표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짚어나가야 되는데 이 질문 제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왜 초청을 하는데 전문가는 빠졌느냐라는 이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궁금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번 그 풍계리 핵실험 폐기는 지난달에 남북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우리 측에 이제 확인해준 내용. 예. 그러니까 5월 중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장을 폐기하겠다, 이러한 선을 언급을 했고요. 또한 지난달에 일어났던 노동당 7차 전원회의에서도 어떤 결정문에서 채택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 5월 중에 이런 폐기를 실시하겠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핵실험 폐기를 하는 데 있어서 국제사회의 투명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언론인들은 초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은 배제가 됐습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떤 분석이 나오는데요. 그거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가지 어떤 추측이 나오는데, 첫째는 이제 전문가들이 방불을 하게 되면 예. 사실 이번 조치가, 북한에서 이런 조치를 하는 이유는 국제사회의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의도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적 조치인데, 예. 전문가들이 들어가게 되면 이 상징적 조치보다 더 이제 핵 검증 과정, 비핵화 검증 과정에 초점이 맞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북한으로서는 아직으로는 달갑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와 연관돼서 두 번째 추측을 말씀드리면, 예.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실시가 될 텐데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큰 틀에서 합의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비핵화 검증 프로세스가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는 북한한테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협상에 어떤 촉이 좀 약해질 수가 있고, 또 포인트가 약해질 수 있고, 또한 전문가가 들어가서 이제 북한의 핵 시설이라든지 능력을 보게 되면, 이제까지 북한이 발전시켜온 핵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 이런 데이터가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강력한 압박을 미국 측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려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지난달에 약속을 했지만 예. 처음에 발표를 할 때는 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악관에서 어떤 북한의 성명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국제 전문가들에 의한 어떤 핵 사찰, 검증, 그리고 그걸 통한 폐기가 어떤 북한 비핵화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우리는 추가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여운을 남겨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도 미국 쪽이 강하게 원한다면 북한 측에서도 어떤 협상을 통해서 어떤 전문가 방북에 대해서 여지는 아직까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네. 발표를 할 때 북한에서 풍계리 핵실험 완전 폐기 의식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의식은 이제 세레모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폐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겠다는 의도가 이미 북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전문가가 아직 들어가진 단계는 아니라는 것이죠. 사찰은 다른 문제다, 이런 얘기도 북한 정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단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 첫걸음으로 이걸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순간이 됐기 때문에 언론인들을 초청한 것이고, 사찰 검증의 문제는 따로 나중에 협상 대상으로 올려놓겠다는 그것이 북한 정부의 의도로 보입니다. 이제 사찰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예. 이렇게 한번 폭파해가지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폭발을 한 다음에는 다시 또 이제 갱도 입구를 폭파하고 시설하고 인력을 철수하고,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완전히 봉쇄를 해서 더 이상은 이제 미래 핵을 테스트를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백악관에서 환영 의사를 밝힌 것은 굉장히 영리하고 자비로운 행동이다 했고, 청와대에서도 최소한 미래 핵 개발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받아들인다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여기가 핵심이 아니라 영변이라든지 다른 사이트에서 더 많은 북한의 이제 핵 개발과 물질을 검증하고 또 예. 물론 이게 일단은 좀 상징적인 조치라고 해도 우려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폐기 방법에 대해서요. 입구를 지금 막는 방식이거든요. 폭파시켜서. 그렇다면 안에 있는 시설들은 그대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다시 활용되는 건 아닌지 이 부분은 좀 궁금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려와 안도가 혼재합니다. 이제 폐기는 마지막 단계죠. 디스맨틀먼트 다 없어지는 거지만 지금 하겠다는 거는 폐쇄, 즉 예. 의식을 하겠다는 거니까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첫걸음을 띈다 이런 것을 세상에 공개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 갱도 입구를 막는다면은 그 안에 시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언제든지 마음을 먹으면 다시 핵무기를 생산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안에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시료 채취라든지 북한이 어떤 종류의 핵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나라 아니면 집단과 힘을 합쳐서 개발을 했는지 따라서 어떤 종류의 핵탄두가 얼마나 북한 내에 남아있는지 추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파키스탄 커넥션이라든지 이런 네. 얘기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사찰을 할 때 미국과 북한이 서로 이게 숫자가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것을 풀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다는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봉 목사님 지금 폐기와 폐쇄를 얘기해 주셨는데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신문 보면 폐기라고 하기도 하고 폐쇄라고 하기도 하고 이 차이점을 좀 분명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폐쇄는 이제 풍계리 입구를 막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사용 못하게 당분간 그렇게 되는 것이고 폐기는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제 영영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훨씬 네. 더 큰 조치에 강력한 예, 그게 단기간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어차피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 북한 입장에서는 그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검증과 사찰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지금은 북한의 이제 비핵화 의지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예. 세계에 과시하고 싶은 것이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 백악관과 청와대에서도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말씀드리면 그 폐쇄는 영어로 셧다운이 되는 거고요. 예. 아까 봉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폐기는 디스맨트먼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셧다운의 경우에는 이제 쓰지는 않겠다. 거기만 놔두고 문만 닫고 그냥 놔두겠다 이런 의미가 강하고요. 북한에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폐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단계를 그 폐쇄 그 폐기 단계를 보면 첫째는 그 폭약으로 해가지고 지하에 있는 갱도에다가 이제 예. 폭약을 해서 폭발을 시키고요. 그리고 입구도 폭발을 통해서 완전히 막아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측 설비라든지 이제 경비용 구조물도 철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인력을 철거하고 예. 그 다음에는 그 주변을 이제 경계를 통해서 아무도 접근 못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 그것이 완벽한 폐기냐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그래도 북한 측 입장에서 볼 때는 폐쇄, 셧다운의 의미를 훨씬 넘어가서 폐기에 가까운 자기들은 그러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현장을 보게 될 기자단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자면요. 지금 일본이 빠졌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이거에 대해서 추측이 많아서 정확한 거는 그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말씀을 정확히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일본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 심정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어떤 지금까지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정상회담이 지나는 과정에서 일본이 북한에 보였던 강경한 모습, 특히 비핵화 의제를 놔두고 거기에 일본의 납북자 문제 그리고 또한 생화학 무기라든지 예. 또 어떤 그 WMD죠. 어떤 그 대량 살상 무기까지 비핵화 의제에 넣어야 된다라고 강경히 주장하고 그것을 미국 측에도 설득하려는 모습을 보여서 어떻게 본다면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달갑지 않은 그런 행동을 보여왔거든요. 예.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고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향후 비핵화 어떤 조치 이후에 결국 그 북한이 바라는 것은 안보 측면이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는 경제제 완화라든지 경제 지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럴 경우에는 일본 측의 자본은 굉장히 중요한 소스가 될 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러한 북일 협상, 향후의 북일 협상을 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는 어떤 포석이 아니냐 이러한 추측도 나오는데 설득력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봉 박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북한 의도는 이제 일본한테 이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자꾸 북한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이 조금 그 뭐 신발 안에 회방을 회방 예. 놓는 거죠. 자꾸 생화학 무기도 이제 협상 대상에 올려놔야 된다. 그래 납치 문제도 포함돼야 된다 하기 때문에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통 큰 협상을 통해서 앞으로 빨리 가고 싶은데 일본이 자꾸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일본을 배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타이밍이 또 이 북미 정상회담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23일, 25일에 풍계리 폐쇄 그 의식을 하겠다 그런 것은 예. 어떻게 본다면 이제 22일 싱가포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이제 이미지가 겹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 두 개가 겹치는데 따라서 이제 풍계리 이런 그런 의식과 이제 미북 정상회담의 성공 이거를 통해 가지고 추동력을 계속 확대하겠다 이런 것이 북한의 의도 같고 거기에서 이제 일본을 배제한 것이고 또 안타깝게도 연합뉴스도 초청을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이 보면 사석이라 그러죠. 버리는 돌. 근데 지금 이 풍계리 핵실험장 같은 경우가 그 사석에 해당하고 뭐 대만은 결국 죽지 않는다. 대만은 그대로 살려놓은 게 아니냐. 이런 뭐 좀 비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기술적으로 본다면 그 국제사회의 모든 이론들이 모든 국제사회가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조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이러한 논의가 계속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상호 신뢰 부족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사석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각에서는 또 이런 말도 나오거든요. 예. 풍계리 핵실험장이 뭐 4개의 경도가 있는데 거기서 1, 2번 사이트는 뭐 사용을 했지만 3, 4번은 여전히 사용할 수 있고 규모가 만만치 않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연 사석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반론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어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불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보다 확실한 검증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목소리가 이러한 기술적 측면으로 반영된 게 아닌가 보고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어떤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북한은 어떤 행동들을 이제 취해 나가기 시작했고 미국도 화답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뭔가 당근과 채찍 두 가지를 다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렇죠. 사실 이번 그 북미 외교가 핵 외교가 어떻게 보면 옛날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 예전에 PSI 했을 때도 보면은 채찍과 당근을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끈다 했는데 그때 문제가 뭐였냐면은 몽둥이도 뭐 별로 강력하지가 않아서 네. 뭐 이쑤시개 크기밖에 안 된다 이런 비판이 있었고 당근도 북한에서 뭐 먹지도 않을 걸 제시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북한이 비핵화하면은 그리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가면 국민 소득이 3,000불까지 되도록 한국이 이끌겠다. 이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정부가 이야기하는 북한이 비핵화를 한다면은 그리고 개혁 개방의 길로 나온다면은 대한민국 수준의 번영을 누리게 힘을 합치겠다. 이것과 다를 바는 없거든요. 근데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북한에서 그걸 받아들이지도 않았던 것이죠. 근데 이번에 워낙 북한의 이제 핵 미사일 능력이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공격을 가할 그 단계까지 올라왔고 또 북한 입장에서도 이번 그 유엔 안보리를 통한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조치에 그 고통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큰 빅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다면은 굉장히 양측이 정상회담 전에도 굉장히 구체적인 단계까지 합의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풍계리 그 회수의 의식을 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간 투자가 허용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경제 제재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앞으로 어떻게 전향적으로 얼마나 나올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열린 이 미북 정상회담은 일단은 성공하게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우리나라 수준, 한국 수준의 번영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주목이 가는데 민간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이 부분도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어떠한 합의가 나올 것인가 이렇게 봤을 때 그 미국 측에서 계속 원했던 것은 그 포괄적 일괄 타결과 북한 쪽은 단계적 동시적 보상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그 절충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런 절충점으로 큰 틀에서 이제 미국 측이 바라는 어제 이제 그 국무관리가 처음으로 2020년 어떤 그 비핵화 로드맵을 발표한 것처럼 큰 틀에서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어떤 그 비핵화 프로세스를 완료를 하겠다. 그래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포괄적 일괄적 합의, 즉 완전한 비핵화 합의했다는 것을 명문화하고 그리고 그 비핵화 프로세스를 2년 안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단계별로 아마 이렇게 나눠서 2020년 재선 때까지 아마 그
로드맵을 정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나왔다는 것은 이미 봉선생님 말씀하신 것이 큰 틀에서 합의가 됐고 세부적인 큰 로드맵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 이제 국무부 장관께서 이제 공무원위원회는 이제 경제 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원하는 것이 안보 측면에서 예. 이제 그 체제 보장과 이제 국민 수교를 한다면 경제 측면에서는 경제 발전과 경제 지원, 그 경제제 완화와 경제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큰 틀에서 합의가 됐기 때문에 예. 지금 북한이 경제 측면에 가장 바라는 경제 제재 완화 및 경제 지원을 해줄 수 있다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간 투자라는 것은 경제 제재가 완화돼야지만 민간 투자 가능할 것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민간 투자라는 것은 미국 정부는 아니지만 미국의 자본이 들어가서 북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원 및 투자를 할 것이다. 이런 걸 네. 보여주는 조치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상징적으로 어떤 북미 간의 합의가 어느 정도 많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풍계리 핵실험장 행사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거기에 지금 나라만 지정이 됐고, 예, 저희가 그 정확한 언론사는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됐다고 합니다. 아, 예. 그래서 아마 연합뉴스는 뭐 당연히 들어가지 가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데 기대하겠습니다. 한 가지 그 갑자기 거기 생각이 나는 게 핵을 그러면 안에 있는 걸 들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그러니까 나중에 다 진행이 잘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제3국으로 지금 가져가는 방안도 좀 거론이 되는데 어느 나라로 과연 가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가는데요. 먼 얘기겠지만 그래도 예상을 좀 해보신다면. 이제 볼턴 안보보좌관은 뭐 테네시로 네. 가져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예. 아무래도 그 핵무기를 이미 개발했거나 그다음에 핵무기의 그런 안전 관리에 경험이 있는 나라가 아무래도 그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그 아직 그 연합뉴스가 풍계리에 가는 게 결정되지 않았지만 하겠죠. 지금 예, 한국, 중국, 러시아,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영국이 포함됐습니다. 예. 영국이 포함됐다는 것은 이제 그 이란 핵 협정을 모델로 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더하기 독일이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더하기 이제 한국과 일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한국과 일본은 이제 핵 무장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에 가서는 이제 영국, 불란서, 그다음에 이제 미국 이런 그다음에 중국, 러시아 이런 핵을 이미 보유하고 개발한 안전 관리를 할 수 있는 나라가 그 목적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이야기는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